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이 저녁에 건강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신선한 공기는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선한 공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힐링하며 치유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미세먼지와 공해로 인하여 지구가 아파하고 코비드19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아 지혜롭게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원 앞에 사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유일상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건강 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의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뉴스타트의 여러 천연 건강 원리들이 특별히 우리 몸의 혈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세미나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건강을 선택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그저 막연하게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꼭 건강하기로 선택하셔서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실천하심으로 건강에 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생수 한 병을 마시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지금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렇게 손쉽게 사서 마시고 있는 이 생수가 시중에서 언제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지하수를 마시거나 수돗물을 이렇게 보리차로 끓여서 마셨지 지금처럼 이렇게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시게 되리라고는 그때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합법적인 생수 판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사회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부가 수돗물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비칠 것을 염려해서 이런 생수 판매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수돗물에서 이 중금속이 검출되는 소동이 일어나고요. 또 영남권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페놀 파동을 겪으면서 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또한 생수 회사들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시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근래 들어 또 한 가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시고 있는 이 공기도 저렇게 산소를 캔에 담아서 아주 다양한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시중에서 이렇게 산소 캔 하나를 직접 구입해서 제가 마셔봤는데요. 이 안에 산소가 가득 들어있어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는요, 이런 산소방이나 산소 캡슐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수면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낮잠을 푹 잔다거나 또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산소 카페들도 현재 영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머지않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숨쉬기가 어려워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런 신선한 산소가 들어있는 그러한 공기 캔을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수를 사서 마시듯이 돈을 주고 산소를 마실 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의 공기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상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현재 매년마다 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런 황사와 또 여름철, 겨울철, 계절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들의 건강은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외출할 때에도 날씨만 확인할 게 아니라요.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도 체크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는데요. 이 미세먼지란 이 대기 중에 떠도는 입자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작은 입자를 가리키고요.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아주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을 초미세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 안에는
카드뮴, 납, 비소와 같은 각종 유해한 그런 중금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입자 크기가 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들은 우리 몸의 코와 이 기관지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혈관을 따라서 체내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우리 혈관 내에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전이나 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서 이 협심증 또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별 사망자 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이렇게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수가 호흡기나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수보다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요, 우리 소아나 노인이나 심뇌혈관 그리고 이 폐질환 환자들은 가급적 장시간 외출을 삼가시고요. 또 외출 시에는 이 KF 숫자가 높은 그런 보건용 마스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머무실 때에도 이 실내 공기의 오염도 역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나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생활할 때 많은 미세먼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우리의 혈관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 몸의 혈관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시계바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듯이 혈액 또한 우리가 활동을 멈추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이러한 신진대사가 다 마친 후에는 각종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등을 다시 거둬들이는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심장이나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 심혈관과 뇌혈관이 손상되면요, 우리 사람은 즉각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이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이 혈관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활동을 유지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본래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좀 더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이보다 좀 젊게 보인다고 말해주면 대개는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우리 눈에 젊게 보인다거나 또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그 나이를 우리는 건강 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건강 나이는 해가 바뀌어서 1년이 지나면 우리가 한 살씩 먹어가는 이러한 생물학적 나이와는 달리 그 사람의 노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본래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들어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강 나이가 우리 몸의 혈관이 얼마나 유연하고 깨끗한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건강 나이는 곧 그 사람의 혈관 나이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본래 나이보다 젊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좀 더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원래 나이보다 굉장히 젊어 보인다는, 고로 우리가 건강한 혈관을 가졌다는 그런 좋은 칭찬들을 많이 듣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혈관은요, 이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맥과 정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폐에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서 우리 혈액 안에 녹아있는 산소를 다시 온몸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이 동맥이 담당하게 되고요. 이 산소를 공급받은 우리 몸의 각 세포들은
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시 이 정맥혈관을 따라서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요. 폐에서만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약 100조 개의 모든 세포들도 호흡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혈관으로부터 이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포 주위에 있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세혈관의 총 혈액량은 전체의 불과 5%밖에 되지 않지만 이 모세혈관들은 온몸에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서 영양분과 이 산소의 교환, 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 또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도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혈액이 우리 몸의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순환되는 일은 우리의 생명활동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혈관들이 막혔을 때는요, 미리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요. 두통이나 이 손발 저림, 또 이 어깨 결림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미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들이 약 70% 정도가 막히고 나서야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주제인 이 맑고 신선한 공기가 어떻게 우리들의 이 혈관을 막힘없이 깨끗하고 탄력 있는 혈관들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기 중에 있는 바로 산소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 속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리고 이외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미량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혈액 중에 적혈구가 허파에서 흡입된 이러한 산소를 날라다가 우리 몸의 각 조직에 있는 세포에다가 산소를 운반을 해줍니다. 그럼 산소를 통해서 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요. 혈류가 증가되며 이러한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이 세포 안에서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바로 그 역할을 이 산소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우리 몸의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 있는 그러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오염되지 아니한 산소가 우리 몸 안에 얼마나 풍부하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장수 마을로 잘 알려져 있는 그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이나 또 우크라이나의 빌카밤바,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이러한 모든 장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신선한 산소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청정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가 그들의 건강과 장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에 한국삼육고등학교에서 전도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SBS에서 방영됐던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2002년도에 신년 특집으로 첫 방영을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무려 10여 년 넘게 600회 이상을 방영했던 SBS의 아주 대표적인 이 장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담당을 했던 담당 PD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한국삼육고등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방송을 시작한 지 이 3회차에 위기의 아이들이라는 편을 방송을 하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의 그 중금속 오염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그 기억력과 집중력이 점점 감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환경과 특히 먹는 음식에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우리 삼육고등학교와 태강삼육초등학교 이 학생들을 둘을 비교 대상으로 정해서 그들의 이 모발 검사를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받다가도요, 중간에 주로 현미 채식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이 모발을 채취해 가기도 하고요. 학교 기숙사 식당에 와서 아이들이 먹는 그 식단을 또 조사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육학교 기숙사 식당에서는 뭐 멸치 쪼가리 하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참 불평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 검사 결과가 다른 학생들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발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른 서울 지역 시내에 위치한 일반 학교 학생들은 그 중금속 오염도의 기준치가 10ppm인데 어느 학교는 그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평균 16.2ppm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삼육동의 환경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연 녹지가 잘 가꿔져 있는 이 캠퍼스 안에서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게 자이든 타이든 주로 이렇게 현미 채식을 하는 우리 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결과가 기준치가 10ppm인데요. 중금속 오염도의 평균치가 불과 5ppm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기준치인 이 10을 초과하는 학생들 비율도 삼육학교 아이들은 알루미늄과 수은의 그 초가치가 단지 8%와 2%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각각 24%와 37%나 초과했고요. 어느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중독이 무려 72.7%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이러한 대기 오염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주로 먹는 햄버거나 과자,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담당 PD가 그 후에 아주 상도 많이 받게 됐고요. 또 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방송뿐만 아니라 이 담당 PD가 직접 책으로 써서 시중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그 육류 가공 업체들로부터는 또 많은 항의를 받기도 했었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 유기농 식품들이 그냥 가게마다 다 동인할 정도로 이 방송 이후로 큰 붐을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담당 PD의 자녀가 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동기가 되었었는데, 이 방송 이후로 이 식생활과 환경에 변화를 주니까 이 아이의 아토피가 낫는 그러한 큰 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또 먹고 마시는 이런 환경과 생활 습관들은 우리를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방의학자로서 건강에 관한 많은 책을 저술한 엘렌 화이트도 권면하기를, 이러한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는 우리 몸의 조직의 혈액을 잘 순환시켜줘서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고요, 또 강하게 만들고, 동시에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침착함과 안정을 가져다주고 식욕 증진과 소화작용, 그리고 달콤한 숙면을 취하게 해준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안에 이러한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이러한 세포들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미리 예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 몸의 체내의 산소량을 보다 많이 이렇게 증가를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산소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숨을 쉬실 때 아랫배가 불룩 나오도록 복부 깊숙이 복식 호흡으로 심호흡을 하면 이 산소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걷기, 뛰기, 달리기,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이 유산소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날채소를 많이 먹거나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게 되면요, 그 안에 녹아있는 산소가 우리 체내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물론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몸에 이 산소를 증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산소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신선한 공기를 직접적으로 마시면 그게 최고로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공기가 바로 음이온화된 공기입니다. 모든 원소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햇빛에 노출된 이 신선한 공기는 공중에서 다량의 산소를 가진 음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이러한 음이온이 많으면요,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호흡과 혈압, 이 신경들을 안정시키고요, 또 우리로 깊은 이 숙면에 취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면 이런 음이온이 많이 있을까요? 음이온은 주로 물 분자와 공기가 서로 마찰을 할 때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숲이나 이렇게 계곡을 걸으시다가 개울가나 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낙차를 가지고 떨어지는 곳이 있으면 바로 이런 곳에는 음이온이 다량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앉아서 좀 발도 좀 담그시고요, 충분히 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런 밀폐된 공간이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공기 오염도가 높은 곳에는 양이온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양이온이 많은 곳에는 두통이나 현기증, 또 우리 몸의 피로감을 아주 쉽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울창한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면 향긋한 냄새가 이 코를 찌르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피톤치드는 항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폐 건강에 좋고요. 특히 이 우리 혈액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암세포나 바이러스 세포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자연살해 세포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피톤치드의 효과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에 실제적인 선택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 한 가지 실천 방안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현재 실천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좋은 운동으로 알고 계신 바로 이 등산입니다. 이 등산의 효능과 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하루에 20분만 평생을 걸어도 5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시카고대 어느 교수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많은 트레킹 코스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서 이러한 이 걷기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등산은 대표적인 이 유산소 운동으로서요, 우리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산소 공급을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고요, 우리의 그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서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등산을 하게 된다면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각종 성인병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이 다이어트와 노화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등산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산속에 있는 이 산소가 풍부한 맑은 공기를 우리가 마음껏 마시면서 산속을 걷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의 모든 장점과 함께 이 우울증 예방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우리 몸을 위한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는 이모부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저희 이모부는 공수부대에서 36년간을 근무하시고 주임원사까지 하시다가 이제 명예로운 전역을 딱 1년을 남겨뒀었어요. 근데 한 번은 훈련 중에 이게 낙하산을 타시다가 허리를 그만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건 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엑스레이 사진 속에 간이 완전히 새까맣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 질환은 참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질병 아닙니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병원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불과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훈련도 센 공수부대에서 그렇게 평생을 군대에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1년만 지나면 편안한 노후 생활을 꿈꾸며 기대해 오셨을 텐데 이제는 몇 달 만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이모부의 누님과 동생분들도 이미 이 간질환으로 일찍 다 세상을 떠난 가족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이모부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부는 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그 다음부터 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평소에 좋아하시던 이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 저염식으로 요리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짜서 아침을 든든히 드시고 점심은 집에서 이 싸간 도시락을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산으로 가셨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절대로 음식을 사 먹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양념과 조미료가 다 첨가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건 뭐 하실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일같이 그냥 산으로만 다니신 것입니다. 거의 산에 들어가 사는 자연인이 아닐 뿐이지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자연인처럼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을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으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억지로 산을 타신 게 아니라 산이 너무 좋아서 산을 이제 타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산이란 산은 이미 모두 다 한 번씩 다 다녀봤고요. 산악회 회장을 하시면서 외국에 있는 산도 여러 번 다녀오셨답니다. 그런데요, 저희 이모부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때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판정받으셨던 분이 지금은 어떠냐면 발병된 지 올해로 11년째가 되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아마 오늘도 산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5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요.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만 받고 있는데 처음에 이런 암이 발병됐을 때 함께 치료를 받던 동료 암 환자분들이 10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10명 가운데 그분들이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유일하게 딱 혼자만 살아남으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이모부를 뵙게 되면 항상 건강이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는데요.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고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매일같이 산에는 못 가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꼭 산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저희 이모부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모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 뉴스타트 건강 기별들과 또 가까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교회에서 전에 건강 세미나가 있었을 때 참석도 하셔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암 환자분들이 저희 이모부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살펴본 이러한 뉴스타트의 천연 건강 기별들은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웰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됐고 또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현대인들의 삶이 각종 질병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천연치료의 원리들은요, 우리 몸의 건강과 천연계의 완전한 조화가 있었던 창조 당시의 에덴의 생활 방식으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협력했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각종 질병과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은 이제부터는 그게 내 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온몸에 흐르는 혈액이 잠시 동안만 멈춰도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매 순간 숨쉬는 이 공기가 잠시라도 공급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듯이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며 지금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을 일하시고 돌보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영양분과 산소를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돌보심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풍성한 사랑의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연계를 통한 건강과 회복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육 간의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 서정아랍회 건강 세미나 뉴스타트와 혈관 건강, 오늘 예비안식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신선한 공기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라는 강의 들려주신 유일상 목사님과 함께 주제에 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에 미세먼지나 황사가 계절에 상관없이 너무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목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 신선한 공기를 사 마시는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님은 그 해답으로 우리 등산을 또 추천해 주셨어요. 어떻게 등산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예, 저도 사실 전에는 제가 동네에서 가까운 산을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오르는 정도였는데요. 제가 작년에 저희 사록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서 이사를 와보니까 저희 교회는 등산반 소그룹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요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까운 불암산, 수락산을 같이 등산을 했고요. 또 산에 가서 이렇게 도시락을 까먹는 재미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맛있죠. 예. 네. 그래서 등산을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우리가 다 같이 등산을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열심히 등산을 할 계획입니다. 네. 또 듣기로 이 등산 소그룹 외에도 운동, 동호회를 하시는 게 또 있다고 들었어요. 트레일 러닝이죠? 네. 저는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예, 저도 트레일 러닝을 알게 되고 시작한 지는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근처에 있는 우리 동료 목회자들하고 인근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동호회 활동을 가끔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러닝이 이렇게 잘 포장된 도로 위를 달리는 그런 운동이라면 이 트레일 러닝은 비포장된 산길이나 이렇게 언덕 등을 달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운동인데요. 이렇게 등산이 큰 배낭에다 많은 짐을 넣고 천천히 걷는 그런 운동이라면 트레일 러닝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짐도 최소한으로 쌓고요. 그래서
아주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길을 달린다니 정말 상상만 해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 어떤 점에 이렇게 이 운동의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어디 또 트레일 러닝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산을 오르기도 힘든데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오르막길일 때는 등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걷다가 평지나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면 그때 러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그 지리산의 화대 종주를 하루 이상 걸려서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스럽게 한번 다녀와 봤고요. 네. 이 서울 근처에는 북한산 둘레길이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렇게 걷다가 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올 가을에는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불수사 도복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불수사 우리 도복이요? 서 회장님 혹시 불수사 도복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 불수사 도복,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이 5개 이어져 있는 산을 네.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그러한 등산입니다. 네. 러닝입니다. 그런데 뭐 저도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체력에 맞게 할 수 있을 만큼만 한번 도전을 해볼 계획이고요. 이 트레일 러닝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도 이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신과 몸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그러한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 풍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지루할 틈이 없이 그렇죠.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온 몸의 근육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량도 굉장히 많고요.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정말 해소되고요. 무엇보다도 운동을 마쳤을 때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사회자님 어떻게 같이 한번 불수사도복 가보시죠? 불수사도 저는 일단 도봉산부터 도전을 해보고 우리 목사님의 불수사 도복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은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건강하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환경이 특별히 공기가 오염된 그런 환경 속에서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몸의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연계 속에서 마음껏 걷고 뛰고 이렇게 숨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하나님 주신 이 천연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I seek. 우리 유일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연계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들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 마시며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유일상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로 오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주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온갖 죄로 얼룩져 있고 마음껏 숨쉬기조차 어려운 오염된 환경과 온갖 질병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의 숨쉬는 이 호흡마다 우리의 온몸에 흐르는 혈액마다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지금도 기동하고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연계의 풍성한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의 원리들을 잘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매 순간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내일은 2021 서중한 앞에 건강 세미나 마지막 날이죠. 내일 안식일에 주제 말씀해 주실 분은 바로 이창섭 목사님입니다. 창조주를 신뢰하면 혈관 건강이 보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고요. 내일은 안식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행시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참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I'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